미국 오리건주 레인 카운티에 사는 자넷은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중학생 소녀였습니다. 그런 자넷이 체육 수업을 위해 옷을 갈아입었을 때 친구들이 본 것은 그녀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들이었습니다. 복부와 다리를 비롯해 여러 군데에 멍이 들어있었던 자넷. 평소 자넷과 친하게 지내던 엠버가 상처에 관해 물어보자 그녀는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 둘러대며 상처 부위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에 남은 상처들이 넘어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걸 눈치챈 엠버는 자신에게만 진실을 알려달라 말했고, 결국 자넷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자신을 괴롭힌다고 말이죠. 엠버는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들은 곧바로 아동복지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집안의 일에 관여하기는 어렵기에 이러한 신고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아동복지센터에 신고했으니 그들은 곧 자넷이 구조되리라 믿었지만 2009년 12월 9일 자넷은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자넷의 엄마 안젤라는 문제가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자넷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라도 하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욕을 했다고 합니다. 1995년에 이혼 당시 안젤라는 한 살이었던 자넷을 비롯해 총 3명의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남편에게 빼앗겼는데, 남편이 감옥에 가게 되면서 아이들은 양육시설에 맡겨졌다가 2001년에 결국 안젤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사이 리차드라는 남성과 재혼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렸던 안젤라. 중학교에 다닐 무렵 자넷은 가끔 짓궂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긴 했지만 학교를 좋아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학교를 좋아했다기보다 집에 가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임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배가 고프다고 말하며 집에 갈 시간이 되면 불안해했던 자넷. 그녀가 자신이 집에서 겪고 있는 것을 친구 엠버에게 말했을 때 엠버는 그 사실을 자신의 어머니 홀리에게 알렸습니다. 홀리는 같은 어머니라는 존재가 그러한 짓을 벌였다는 것에 분노했고 곧바로 아동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넷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알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홀리는 심사 결과 사회복지사들을 보낼 만큼 심각하지 않았다는 아동복지센터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홀리는 학교에 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청했고 학교 측 관계자들 역시 아동복지센터에 연락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같았습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안젤라는 더욱 이웃들이 자넷과 만나는 것을 꺼려했고 2008년부터는 홈스쿨링을 한다는 핑계를 대며 자넷을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인 안젤라의 집에 방문했던 자넷의 이웃 할머니 리는 머리카락은 엉망진창으로 잘려있고 입술은 부어있는 상태의 이웃 손녀를 보았습니다. 리는 재혼한 아들 리차드에게 피해가 갈지 몰라 익명으로 아동복지센터에 신고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여러 번의 신고 때문에 2번 안젤라의 집에 방문했던 사회복지사가 안젤라의 거짓 진술을 듣고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이 만약 자넷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옷으로 가려진 상처를 확인했다면 그녀는 구조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009년 12월 9일, 리는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자넷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911에 신고하라며 소리쳤고 곧바로 아들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911이 자넷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미 숨이 멎은 그녀를 되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자넷을 살펴본 응급실 의사는 그녀의 몸에 남은 상처를 최악의 상처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5살 여성의 평균 몸무게가 대략 50kg인 것에 비해 사망 당시 자넷의 몸무게는 22kg이었다고 합니다. 안젤라와 리차드는 당일 저녁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왜 친딸에게 그런 짓을 했냐는 질문에 안젤라는 장난이 심했던 자넷의 버릇을 고치려 하다가 그리 된 거라 변명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벨트를 사용해 자넷을 때린 것은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으며 중간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던 안젤라. 리차드는 자넷이 안젤라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TV 소리를 크게 키워 이웃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재판대에선 안젤라에게 배심원단은 유죄를 판결하며 사형을 권고했고 판사는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방관했던 리차드 역시 25년 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리차드는 자신의 죗값을 받아들였지만 안젤라는 지속적으로 항소했고 아쉽게도 2019년에 그녀는 가석방 불가능한 종신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자신이 벌인 범행에 대해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안젤라.
그녀가 사형이라는 극형은 피해갔지만 언젠가는 지옥에서 제대로 된 벌을 받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